요즘 부동산 투자는 마치 어두운 터널을 들어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거래가 멈추었고 공인중개사님들은 지금 현재 개업 휴점 상태라고 해서 월세 결정을 지금 걱정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과연 이 부동산 시기가 언제 풀릴까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 부동산에 굳게 잠겨진 지금 현재 이 자물쇠를 좀 열려져야 풀릴 거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그 자물쇠가 언제 풀릴까요? 라는 궁금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부동산 투자, 부동산 규제는 언제 풀릴까요? 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부동산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는 8위 조치죠. 2017년 8위 조치. 그 다음에 쐐기를 박은 게 9.13 조치입니다. 8위 조치에서는 아마 지금 올해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양도세, 중과세, 조정지구들, 특히 이제 부동산 규제 지역 무조건 지금 현재 양도세가 가장 크게 되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매물이 다 잠겨 있지요. 어쩌다가 급한 매물 나오면 가격이 싼데 그걸 시세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9.13 이 규제도 무서운데 가장 시장을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금융규제입니다. 대출의 완전한 규제가 지금 현재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과연 이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영하로 따지면 우리는 그동안 영하 20도 정도, 뜨거울 때는 영상 38도를 견뎌왔다면 요번 거는 영하 한 50도 정도의 이 규제입니다. 이걸 언제 풀릴까요? 라고 아무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정부만이 그 답을 갖고 있겠죠. 아마 근데 정부 관계자분들도 이거 부동산 지금 현재 이거 시장 잡힌 거야? 안정화가 된 거야? 언제 해야 될지 지금 모릅니다. 고민이 많을 겁니다. 왜죠? 이 부동산이라는 세계를 잡으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온 나라가 경제 침체에 들어갔죠. 왜냐하면 돈이 흘러가야 되니까. 그런데 과연 이걸 지금 당장 풀을 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잡았기 때문에 박수치고 있지만 반대로 젊은 층들은 이거 너무 잡혀가지고 이거 이제 알바자리도 구하기 힘든 그런 시기 아니야? 이렇게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걸 언제 풀릴까냐는 생각을 한다면 과거를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주식 투자를 하던 아마 부동산 투자를 하던 금테크를 하던 과거의 어떤 규제와 풀리는 것들을 한 번 정도 살펴본다라면 아마 어느 정도 예측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2002년에서 2007년 사이에 발생된 규제가 있었죠. 2005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중과세가 시작이 됐었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대출 규제, 대출 전면 금지시킨 적이 있었죠. 아마 시장에 엄청 충격이 컸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때는 계약을 하고 잔금을 못했어요. 대출 규제, 대출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본인은 신용도 되고 다 됐는데 대출이 전면 0, 금지가 됐었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결국은 대출 규제는 풀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출 규제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무섭죠. 그래서 대출 규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다라면 우리 경제 소비가 더 위축될 거고 경제 유동성은 지금 현재 절벽에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 규제를 풀어주면서 대출 규제를 좀 더 완화시켜주면서 DTI라는 걸 지금 현재 확대 적용하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서울에 처음에 DTI라는 걸 통해서 자기 부채 비율을 축소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잡히지를 않으니까 대출 규제를 풀면서 DTI를 경인 지역까지 확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도 안 잡히고 돈의 흐름이 자꾸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해서 제2금융권, 대출이 굉장히 이자가 높았던 시절이죠. DTI를 제2금융권까지 적용이 되면서 이제는
부동산이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블 7 지역들 대부분 가격이 하락하지요. 역시 부동산 잡는 데는 가장 좋은 게 대출 잡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걸 이때 확인을 한 거지요. 그런데 대출 규제를 받지 않은 곳은 어떻게 됐을까요? 2010년 3월 초반부터 2013년까지 서울, 부산, 대구 등 5대 광역시 지방 가격이 폭등하게 되지요. 급기야 2016년에 접어들어서 지방도 이제 DTI 같은 규제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2016년 6월 1일부터 지방도 DTI에 해당하는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서울 쪽으로 몰려들지요. 서울은 마침 2014년 1월 1일자로 중과세가 폐지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시키는 것은 공급자인 기업 쪽으로 좋고, 그 다음에 DTI 중과세를 푸는 것은, 중과세를 폐지한 것은 여러 채를 가져가도 일반 과세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만든 거죠. 그래서 중과세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어우러져서 분양쇼가 일어나게 됩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쭉 오르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강력한 2017년 8월 2일 강력한 조치가 있었는데도 가격이 오른 이유는 살려고 투자했던 마지막에 계신 주자분들이 나도 뭔가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매물이 없어진 거죠. 양도세, 중과세가 이제 나오고,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될 사람이 있다 보니까 매물은 잠기니까 증여 처리가 돼서 5년 동안 잠기게 되고,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니까 8년에서 10년 잠기게 되고, 시장에서는 중과세가 무서우니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두 개가 팔리는 것들이 고가에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한두 개씩 거래가 됩니다. 그 거래가 마치 시세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가격이 더 많이 오른 걸로 보여지는 시기가 18년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 과거의 사이클을 봤을 때 과연 대출 규제의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예상 밖으로 빨리 풀리더라. 이 예상 밖으로 빨리 풀린 이유는 결국은 이때 당시에 이 너무 경제가 안 돌아가다 보니까 서민들, 예를 들어서 부동산 하나를 잡기 위해서 온 나라에 똑같이 적용되다 보니까 서민들에게 대출이 지나치게 조여졌던 거기 때문에 경기는 돌려야 돼서 대출 규제를 풀었던 거죠. 대출 규제를 풀으면서 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게 된 거죠. 소비도 하나의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경제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를 좀 살려야 되겠다 해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2014년 1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고자 풀어준 거죠. 다시 유동성이 활활 올라타면서 이제 2015, 16, 17 계속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지면서 과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볼 부분은 너무 가격이 내렸고 더 내리기를 기다리는 주자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현상이 있는데 전세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전세는 오다가 내 집 사지 않는 현상이 이러다 보니까 전세값이 많이 올랐고 부동산 가격은 내렸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와 매매가의 차이가 별로 안 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또다시 갭 투자가 성행하게 됩니다. 갭 투자를 할 때는 돈이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살 때 적은 돈으로 여러 채를 살 수 있다 보니까 대출 받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모두 갭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가격이 시장에서 많이 상승되는, 그리고 공급 대비 수요가 더 많은 것처럼 보였죠. 만약에 이 갭 투자를 하나에 너무 투기로만 본다라면 오해가 좀 있는 거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우리 사회에서 돈이 있다라면, 투자를 할 곳이라면 은행에다가 투자를 하거나, 은행은 우리가 대출 받을 때는 금리가 높지만 은행은 금리가 낮아서 별로 재미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곳을 또 찾다 보니 주식시장이겠죠. 주식시장은 또 전체적인 경기가 나빠지고 세계 경제를 잘 모르면 힘들죠. 일반인들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늘 관심이 여기에 많이 쏘이기 때문에 본업에서 현재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좀 덜 받는 지역으로 가다 보니 부동산이라는 세계도 있는 거죠. 또 하나의 투자가 있다면 금테크라고 하는 테크라는 부분이 있는데 금테크는 우리한테는 많이 익숙치가 않고 또 이 사이클이 너무 길기 때문에 특히 우리 다혈질이 많은 우리 사회하고는 좀 안 맞는 특성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주식과 부동산을 빼면 투자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세상입니다. 물론 전문가들 둔 분들이나 스스로 특수 영역을 찾으시는 분들은 달러라든가 엔화 테크도 하겠고 또 예를 들어서 엔젤 투자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투자가 있겠지만 익숙하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에 자기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은행, 주식, 부동산 이 세 가지밖에 보통 투자할 곳이 없게 되죠. 우리가 이때 당시에 갭 투자는 하나의 부동산 투자에서 많이 선호하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또 사람들이 내가 이거 전세만 살면 너무 늦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전세를 버리고 모두가 매입 시장으로 가게 된 거죠. 기왕이면 내가 살면서 가격이 오를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못한 분들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전세는 수요가 좀 이탈되고 하다 보니 역시 갭이 너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갭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도달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사이클을 좀 이해한다면 우리도 지금 2019년 지금 현재 2월 2일입니다. 죄송합니다. 2월 지금 현재 7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만약에 이 부동산 시장을 본다면 대출 규제는 언제 풀릴까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풀리면 가격이 좀 어느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수요는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너무 전세를 오래 살던 사람들이 지금 많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기 때문에 나도 시점 접근을 해야 되지 먼저 좀 선투자 먼저 들어가는 분이 발생되겠죠. 그러면 대출을 좀 활용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수요가 좀 발생될 걸로 보여지죠. 그렇다면 저는 과거의 경험을 했을 때 대출 규제의 완화는 과거에 한 6개월 정도 됐다고 본다면 이번 거는 한 12개월 정도 본다고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올 하반기 정도에는 대출 규제가 풀릴 걸로 보인다. 그래야만 우리 경제도 활성화되는 부분을 찾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 어디가 오를까요? 라고 본다면 역시 아마 서울 지역이 먼저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이 떨어졌다고 보이는 지역 그리고 재건축인데 전세가 낮아서 만약에 갭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된다면 가격이 좀 더 떨어져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사업이 좀 더 빨리 진행된다면 오를 지역 그런 지역을 선택하기 때문에 아마도 재건축 지역이라든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지역 만약에 강남이라든가 아니면 또 제가 봤을 때는 인구가 많이 모여드는 지역 교통이 좋은 지역 쪽으로 많은 수요가 발생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수요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2017년, 18년을 끌어왔던 수요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좀 증가하겠다라고 보겠고요. 진짜 수요가 발생되는 시기는 양도세의 중과세가 적어도 폐지되는 시점 그때 수요가 많이 발생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2017년 파리 조치로 발생된 이 부분은 경제 활성화라는 부분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대선이라는 부분과 겹치는 그런 시점에서 발생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부동산에 내려진 빗장은 어느 정도 열려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때쯤 되면은 가격도 조정이 되고
전셋값도 어느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갭도 줄어들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증가한 걸로 봐서 투자자의 증가가 좀 일어날 걸로 보여서 제가 봤을 때는 2022년에서 2026년 정도까지 가격이 상승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2027년과 28년에는 가격이 어느 정도 다시 또 하락 조정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는 어느 정도 다시 또 규제가 나오기도 하겠지만 지금 2018년과 2017년, 18년, 19년 사이에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이 보통 8년 정도가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동안 잠겨있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또 보면 과거에 2007년에서 한번 조정이 됐고 이번에는 2018년에서 조정됐고 또 이번에는 다음에도 역시 2027년에서 28년 정도의 조정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간다면 타이밍을 잘 맞추어서 지금은 공부만 하고 또 현금 좀 쌓아가지고 투자 시기를 정하면 좋겠지만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돈 현금 있으면 손이 가렵죠. 손이 가려우면 막 저지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투자를 안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서 익숙한 그런 투자 익숙한 부분을 만들어야지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 두렵고 무섭고 대출하기 싫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시기가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르는 시기에도 벌어야 되고 내리는 시기에는 안 떨어지거나 오른다면 투자를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오르는 시기에 보통 발생된 현상인데요. 오르는 시기에 대부분 투자하신 분들이 한 80%는 성공하고 20%는 실패를 한 것 같아요. 남들 다 오를 때 이상한 데 투자해가지고 꼭 돈 날리고 우울한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올랐는데 왜 나만 떨어지지? 이런 분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혼자 하지 말고 혼자서 공부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전문가를 만나서 투자하는 것도 연습하는 것도 좋겠다. 여기서 좋은 전문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좋은 전문가,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되는데 이 좋은 전문가의 멘토의 기본적인 것은 일단 진실성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실력이 중요하죠. 대부분 뭐 전문가라고 하고 뭐 하는 뭐 이런 거 사람들도 보면 치고 빠지는 분들 많아요. 뭐 어디 가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사람을 볼 줄 알고 좋은 사람을 사귈 줄을 안다라면 그만큼 실패 확률이 낮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떻게 투자할 거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고 가야 될 거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성공에 있어서는 좀 진실성 있는 사람, 이 부동산 아니더라도 어느 세계 가더라도 진실성이 있고 양심을 갖춘 사람, 그 다음에 실력이 있는 사람을 좀 만나야 성공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내리는 시장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리는 시장에는 보통 아무리 주식 보세요. 또 부동산 보세요. 규제 들어가니까 그냥 쓰러지잖아요. 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아무리 실력 있더라도 뭐 남북 관계가 어쩌고 북한이 어쩌고 뭐 미중 관계가 어떠면 그냥 좋은 주식도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20%는 항상 살아남고 성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릴 때는 성공 확률이 20%가 채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패 확률이 더 80%가 넘는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역시 좀 진실하고 양심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사귀는 기회를 갖는다면 내 재산을 유지하면서 좀 더 경험도 쌓으면서 조금이라도 더 오를 수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2019년에 투자 방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방향은요. 그 공부 좀 하셔라. 꼭 보면은 남들 오를 때 막 몇 천씩 오르고 몇 억억 오르는데 그때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공부하다가 1년씩 까먹는 분 있어요. 그 오르는 시간대에 그걸 다 놓치고 나 투자하고 나서 꼭 꼭지 가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19 보면은 2019년에 지금 와가지고 공부해서 투자해가지고 몰빵하려고 하는 분 있거든요. 이거 정신 나간 거죠. 이거 어느 정도 뭐 17년, 16년 이런 때는 공부를 안 한 사람이 더 이익이 나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떨어질 때가 오히려 공부의 시기다. 그래서 지금은 좀 공부를 좀 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아파트는 지금 투자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호재가 있다라면 투자해도 됩니다. 이 특별한 호재가 발생되는 걸 GTX니 무슨 호재 막 나오면 막 가는데요. 그거에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인기 있는 지역도 힘들어요. 오히려 인기 있는 지역은 다 한다. 그러므로 덜 투자하고 인기 있는 것도 시작이 오늘이라면 6개월이면 끝나잖아요. 그 6개월에 들어간 사람은 그 인기 때문에 죽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한 호재를 해석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시점, 타이밍을 잘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재개발도 좀 연구를 좀 해야 돼요. 아파트 값이 다 오르고 나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시세에 다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의 추진 단계별로 오르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아파트 값이 올라도 사업의 추진이 멀리 있는 건 먼저 번 데서 일찍 벌 때서 투자했다가 오기 때문에 재개발로 가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어떤 사업 추진 단계별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이 단계, 사업 추진 단계를 잘 이해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요즘과 같은 경우는 재개발 투자가 좀 좋겠다. 재건축 투자, 재개발과 비슷하지만 재건축들은 대부분이 시세를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건축 같은 경우는 투자를 막 하지 말고 지금은 공부하고 관망하는 게 좀 좋겠다.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좀 올라간 것들이 있으시면 시세와 내가 수익률 같은 거 분석을 한 후에 투자하는 게 좋겠고 요 두 가지를 할 때는 좀 전문가의 좀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상대적 투자를 하라. 이건 뭐냐면 아파트값 또 재개발 재건축 값이 굉장히 오르면 그 지역의 애비 지역들을 찾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싼 것들을 좀 찾아서 투자하는 게 좋은데 그러한 대표적인 것들로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다세대 주택이 좋습니다. 아파트가 8억 이상이면서 다세주택이 좀 싸고 노후도는 많이 됐는데 아직 준비 단계도 거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매년 한 1,000만 원밖에 안 오르지만 어느 순간에 많이 오를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내 당대에서 모든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내 아들 또는 내 손자도 좀 생각을 하면서 저 멀리 땅 투자한다라는 마음으로 좀 묻어두는 투자 이런 것도 좀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또 다세대나 오피스텔, 상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비수기에 월세만 잘 나와줘도 또 이 투자성이 좀 좋아집니다. 그러다가 부동산 경기가 풀리는 2021년, 22년 정도 월세 잘 나오는 것들은 잘 팔리거든요. 왜? 앞으로 은퇴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부동산도 있고 어느 정도 재력도 있는데 월세가 없어가지고 힘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월세가 나오는 것들을 많이 추구하면서 내 당대에는 월세를 받다가 내 사후 세계에는 그냥 우리 아들들 또는 손주들이 잘 사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무조건 월세가 잘 나오면서 공실이 없는 그런 지역을 투자하신다면 언제든지 손절매를 하고 또 이렇게 올라갈 때 갭 투자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부동산 경기가 어려울 때는 선택 품목을 좀 다양하게 하고 그다음에 호재라든가 아니면 교통, 학군, 그다음에 가격의 상승성, 상승 여력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한번 어루만지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여기에서 꼭 말씀드린 거 지금 2019년, 2000년 마음을 좀 차갑게 하고 투자를 무조건 덤비지 마시고 좀 넉넉한 마음으로 투자의 세계로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